뉴스에서는 연일 경제 성장에 대해 이야기하지만요. 사실 그 이면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아주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대한민국 경제의 발밑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는 이 숨겨진 위기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말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IMF, 금융위기, 산전수전 다 겪은 20년차 베테랑 세무사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분이 그냥 좀 어렵네요 이 정도가 아니라 박살이 났다고 했잖아요. 이건 단순한 경기 침체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정말 현실의 비명소리인 겁니다. 2,500.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매일매일 사라진 사업체 수의 평균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우리가 잠을 자고 밥을 먹는 바로 그 순간에도 1시간에 100개가 넘는 가게들이 지도에서 그냥 지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산산조각난 경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그냥 잠깐 겪고 지나가는 그런 경기 침체가 아니에요.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말 그대로 경제의 모세혈관이 다 터져버린 구조적인 붕괴에 가깝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작년부터요, 사상 처음으로 새로 생기는 가게보다 문 닫는 가게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경제의 생태계가 새로운 피를 전혀 못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원래 있던 피마저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명백한 적색 경보등이 켜진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건요, 이 병이 예전에는 안전하다고 믿었던 곳까지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공의 상징이었던 변호사, 의사, 건축과 같은 전문직들마저 생존을 위해서 피 튀기는 경쟁에 내몰리고 있어요. 변호사는 성공 보수를 포기하고 의사는 가격파괴 경쟁에 뛰어들었고요. 건축사무소는 일감이 절반 가까이 줄어서 멈춰섰습니다. 이제는 정말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시대가 된 거죠. 모두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아니, 대체 이 불황의 시대에 역설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두 번째 파트, 불황의 뜻밖의 승자들입니다. 맞습니다. 모두가 비명을 지르는 이 폐허 속에서도 이 위기 자체를 비즈니스 모델로 삼아서 오히려 엄청난 호황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승자는 바로 자본주의의 청소부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꿈이 담겼던 공간을 부수고 정리하는 철거업체, 중고 물품을 사들이는 업체, 그리고 사업의 마지막을 정리해주는 폐업 컨설턴트 같은 것들이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누군가의 실패가 이들에게는 성공의 공식이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들보다 더 본질적으로 이 불황의 가장 아픈 곳을 파고들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사장과 직원 사이의 갈등, 그 분쟁을 막고 사는 노무법인입니다. 여기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불과 2년 전만 해도 30% 정도였던 해고나 임금체불 같은 분쟁 관련 문의가 지금은 무려 70%를 넘어섰습니다.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직원을 내보낼 수 있냐는 사장과 못 받은 퇴직금이라도 받게 해달라는 직원의 그 절박한 비명 사이에서 이들은 완벽한 불황의 수혜자가 된 겁니다. 결국 사장과 직원의 고통이 이들의 주된 수입원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요, 수많은 사장님들을 상담하던 노무사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직원 한두 명 퇴직금 주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 사업체 전체를 한순간에 파멸시키고 평범한 사장님을 전과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거대한 시한폭탄의 존재를 말이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드디어 그 시한폭탄의 정체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바로 3.3%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아주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사장님들이 왜 이 위험한 유혹에 빠지는지 숫자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직원 한 명에게 월급 300만 원을 준다고 해보죠. 정식 근로자로 등록하면 회사는 매달 약 36만 원의 4대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해요. 하지만 3.3% 사업소득을 떼는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추가 비용은 0원입니다. 바로 이 엄청난 비용 차이가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지름길의 끝에는 근로자성이라는 무서운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도장 찍었다고 해서 법적으로도 무조건 프리랜서가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법은 계약서의 이름보다 실질, 즉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함께 일하는 프리랜서에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나요? 일하는 장소가 사무실로 딱 정해져 있나요?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나하나 내리시나요? 만약 이 질문들에 네라고 답하셨다면 당신은 지금 시한폭탄의 스위치를 이미 누르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파트에서는 이 시한폭탄이 도대체 어떻게 터지는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파멸의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요, 보통 퇴사한 직원 딱 한 명의 신고에서부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무서운데요. 노동청이 이 사람 근로자 맞네 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이 판정 결과가 국세청 건강보험공단으로 그냥 실시간으로 쫙 전송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최대 3년치의 밀린 세금이랑 4대 보험료가 한꺼번에 폭탄처럼 날아오는 겁니다. 약간의 비용을 아끼려던 그 판단 하나 때문에 정말 순식간에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솔직히 돈 문제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못 주는 건 그냥 돈을 못 갚는 민사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형사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돈이 없어서 퇴직금을 못 주면 사장님은 경찰에 고소를 당하고 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결국 재판을 통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우리나라에서 벌금형은 명백한 전과 기록, 흔히 말하는 빨간 줄입니다. 인건비 조금 악지려던 선택 하나가 내 인생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런 공포가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끔찍한 비극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경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75%. 이게 무슨 수치냐면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자 중에서 직원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나홀로 사장님의 비율입니다. 10곳 중에 7, 8곳은 사장님 혼자 일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 한 명 잘못 고용하는 리스크가 사업 실패 리스크보다 더 크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장을 포기하고 스스로를 계속 축소시키고 있는 거죠. 이런 위험을 전혀 모른 채 평생 모은 퇴직금을 들고 창업시장에 뛰어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내미는 월 800 수익 보장 같은 달콤한 약속을 믿지만 막상 현실은 어떨까요? 높은 임대료, 비싼 재료비 다 떼고 나면 오히려 매달 100만 원씩 적자가 쌓이는 악몽으로 변하고 맙니다. 이분들이 바로 자영업 좀비입니다. 가게 문을 여는 순간부터 손해지만 임대차 계약이나 위약금 때문에 맘대로 문을 닫을 수도 없어요. 아무런 희망 없이 그저 계약 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남은 인생과 자산을 하루하루 좀먹히는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꾸는 창업의 꿈은 밝은 미래입니까?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덫입니까? 당신의 소중한 인생이 자영업 좀비라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도록 오늘 이 이야기가 마지막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